한동훈 장관이 종로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설도 돌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 종로에 출마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안 나가려고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장 뭐 재판 앞두고 있고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상황인데다가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느낌만 얘기하라면 진중권 교수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아마 개항도 출마하지 않을 거고요.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비례대표 네? 후순위 정도에 해서 아마 승부를 거는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친명계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수준이에요. 비례대표 후순위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다는 거죠. 당선권에 그래서 들어가면 성공하는 거고 그 비례대표 당선권까지 성과를 못 거두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내년에 또 개항 지역구를 고집한다? 이거는 너무 염치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좋죠. 여기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상대를 한번 세게 붙을 사람, 윤희숙. 얼마나 많은 비카드를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사람들 관심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지금이야 뭐 전혀 그냥 가설에 불과한 거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요. 서부의 업무에 전념하고 거기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므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정치적인 일정이나 구도를 짜는 것은 그건 정당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정당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언급할 범위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김 실장님은 원 장관의 양평 출마설을 제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선을 제기하다기보다는 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얘기 중에 하나를 제가 전한 거죠. 그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그 일산 쪽 그 출마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그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거기가 또 그 국민의힘이 별로 유리한 것도 아니고 당에서는 아마 그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양평에 나가는 게 어떠냐. 거기 현역 의원이 김선교 의원이었는데 의원직 상실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양평이라는 데가 그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우세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수도권 민심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하나 척도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아마 양평에 나갈 것이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검토되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죠. 아마 그 김성교 의원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본인 선거법 위반으로 상실한 게 아니고 그게 아마 회계 책임자이기 때문에 의원직은 상실했지만 아마 출마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거점에 원래 그분이 양천구였는데 양천갑이었는데 양천구가 이제 옆에 뭐 강서구, 영등포 이런 데를 옛날에 다 거점에 그 유력한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 동북부 쪽에는 홍준표가 있고 은평 쪽에는 이재호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거점을 정도도 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에 출마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 사정을 아시면 그렇게 얘기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정이 원희룡 장관이 돌아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 조수진 그 비례대표 의원이 진작부터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었고 거기에 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거기 뛰어들어서 또 열심히 뛰고 있고 또 김모 씨 당에 또 분이 거기 또 출마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어서 여성 세 분이 박터지게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은 국회의원 하려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이미 삼선하고 그때도 불출마 선언했고 장관했어요. 사실은 뭐 경기도지사도 나갈 수 있었죠. 근데 안 나가고 입각했을 때는 대권 꿈꾸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뭐 당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총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덕수 총리 후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총선 전에는 민주당이 그걸 국회 인준받았는데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총선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선 이후에 의석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정말 당을 위한 헌신, 이 총선 승리를 위한 헌신을 내가 했다. 그건 이기든 지든 상관없는 겁니다. 본인이 뭐 당이 결정하는 대로 나가는데 난 나간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떨어져도 본인은 어딘지를 뭐 갈 데가 없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당 지도부에 위임하고 당 지도부가 아주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니까 뭐 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고 있는 그 마지막 1시간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의 민생, 그 지역의 현안, 그리고 교통과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 여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해서 그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얘기를 보면 이제 원장관 쪽도 그런 기본적인 틀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양평 출마설까지 이제 제기가 되니까 뭐 가설입니다만 원장관이 양평에 출마한다면 득과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이 더 많죠. 훨씬 그러더라도 많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뭐냐. 민원 해결사. 김씨가 머슴이냐. 왜 민원 해결을 하고 있냐. 장관이. 그래서 백지화 던져버리고 네. 그 사업이다라는 게 그 지역 주민들과 서울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걸 갖다 특정 개인을 갖다가 옹호하기 위해서 그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고 이런 마인드가 가능하냐. 공적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 근데 거기를 나간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한테도 마이너스고 국민의힘한테도 마이너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이제 제주도 지사를 했잖아요. 근데 제주도 지사면 관심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하면서 다시 이제 중앙 정치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치 내에서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한다면은 지역보다는 혹시 이제 서울이나 상징성 있는 데로 출마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그래서 당 네. 대표를 하든지 총리를 하든지 해야 걸 본인의 해야 이제 대권 된다.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데 아까 제가요 다음번에 나올 때 이제 통화 한번 해보고 다음번에 나올 때 확실하게 전해드릴게요. 원희룡 장관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국힘 내부에서 사실 비주류잖아요. 그렇죠. 비주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 안에 들어가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 지지 세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바깥에 있지만 내부에 거의 뭐 대통령의 분신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쉽게 삽변할 수 있지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한 투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모범 답안은 뭐냐면요. 원희룡 장관은 내년에 총선에 출마한 다음에 전당대회에 나오셔서 당 대표를 한 다음에 자기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로 당 지도부를 구성해서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가장 모범 답안이에요. 김 교수님 아니 원장관님한테 어떤 지역구를 추천한다면 어디에 나가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추천한다고 네. 했다면 저는 마포 나가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왜 마포입니까? 정청래랑 붙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핫 이슈가 될 겁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선거를 치르지만 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내가 희생은 되더라도 붐을 일으키고 가져간다라고 한 걸 보여주고 나서 떨어지면요. 네. 집권당은 갈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이분이 갈 수 있는 길은 정확하게 여하튼 간에 당대표를 하고 그다음 당대표는 지금의 김기현 대표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 대선을 치러야 대선뿐만 되잖아요. 아니라 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갖지는 못해요. 선거 끝나고 나면 예. 당연히 차기 미래 권력으로 사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 미래 권력의 축이 될 수 있고 뭔가 당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의 자기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승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뭐 아주 급부상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